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공립학교 우길기 벽화가 3년 만에 수정됩니다. 우길기 문양은 삭제되고 대신에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벽화가 그려질 예정입니다. 90대 한인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범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용의자 검거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 소환을 두고 유권자들의 찬반 지지율이 초박빙입니다. 젊은 층의 투표율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현장 투표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시안들의 접종률은 79%나 됐습니다. 현재까지 20만 에이커를 전소시킨 레이크타워 부근의 켈돌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풍을 타고 네바다 지역까지 번질 기세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백신 접종률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시안 접종률은 79%나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한복판 공립학교에 그려진 우길기 벽화. 마침내 3년 만인 모레부터 수정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민족을 상징하는 벽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공립학교에 그려진 우길기 문양 벽화. 지난 2018년 보도가 나간 뒤 3년 만에 마침내 수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는 금요일부터 닷새 동안 수정 작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가 더 아름다운 벽화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 작가인 뷰 스탠트는 우길기 문양을 삭제하는 대신 한인타운의 다민족 문화를 상징하는 벽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공립학교 부지와 관련된 역사도 그림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뷰 스탠튼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Weaving additional imagery that represents the diverse community of Koreatown. So it's sort of adding to the existing mural. And the outcome is going to be sort of a beautiful resolution to this whole conversation. 이 같은 벽화의 기본 디자인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커뮤니티 대표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수정된 벽화가 완성된 이후 전체 커뮤니티가 참가하는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투표. 찬반 지지율은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제 투표율이 2주 남짓으로 다가온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이미 전체 유권자의 20% 정도가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편 투표 현황은 뉴섬 주지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표를 마친 470만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원이 250만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10만 정도로 추산된 공화당원보다는 무려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투표 현황을 보면요, 이제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금 우편 투표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 현재 보낸 우편 투표 퍼센티지를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환 여부를 가늠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은 오는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 투표소 현장 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는 성향이 높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막판 선거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This is California. We love a circus. We love a good entertaining show. This election is going to be about turning your base out. Elder is doing that. 지금까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젊은 층 투표율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빙 상황에서는 한인 등 소수계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네, 이런 소환 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는요, 워낙 저조한 이제 투표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 같은 이제 유권자들이 뭉친다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화당 선두 후보로 꼽히는 레리 엘더 후보는 오늘 직접 한인타운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12살 이상 백신 접종률은 74%까지 올라갔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2차까지 완료하는 비율은 9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들어 미접종자들의 접종 비율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안들의 접종률은 79%나 됐습니다. 하지만 흑인이나 라티노들의 접종률은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 미 전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 16만 명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텍사스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확진자 수가 전체의 40%나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7월 중순만 해도 하루 평균 4,000명대까지 떨어졌던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달도 안 돼 16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텍사스와 플로리다, 조지아주 등에서 전체 확진자의 40%가 나오고 있는데 텍사스의 한 학교에선 개학 후 일주일 사이 교사가 2명이나 코로나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됐단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일부 도시에선 코로나 검사소에 사람이 몰려 검사를 받기 힘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We start as far as with the sanitizing on the campus as far as throughout this week and then hopefully being able to identify even some of the cases who may be asymptomatic. 특히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People need to take these risks into their own consideration as they think about traveling. First and foremost, if you are unvaccinated, we would recommend not traveling. 여름을 마무리하는 노동절 연휴가 자칫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부추길까 미 당국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다음은 산불 속보 전하겠습니다. 렉타워 부근의 캔돌 산불 무려 20만 에이크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현재는 네바다주를 향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가주에서 발생한 켈돌 산불이 네바다주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는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켈돌 산불이 빠르게 번져 사우스 레이크타워 시 전체에 대피령이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면서 프리웨이는 피난 차량이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주유를 하려는 차량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 14일 발생한 켈돌 산불로 20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전소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시속 40마일이 넘는 강풍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을 타고 더 멀리 번지면서 진화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772채의 건축물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3만 5천여 채의 건축물이 산불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켈돌 산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5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세크라멘토 산림지대에서 발생한 켈돌 산불은 현재까지 시카고보다 더 큰 면적을 태웠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지역에 내려진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지역을 여행할 경우 체포나 구금 같은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구금됐던 대학생인 오토 윈비어가 사망한 직후에 미 국무부는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네, 남가주 대학 USC 부근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진 90대의 한인 할머니,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유력한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지랭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2일 USC 대학 인근에서 발생한 91세 한인 할머니 뺑소니 사건.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여성. 이미 소재지를 파악한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case is under investigation
and we are working on getting the suspect, placing him under arrest. We have recovered the vehicle, and it is in our custody. 경찰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탑승했던 남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와 남성이 차에서 같이 내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도주하는 장면은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용의자의 차량을 확보하고 차량에 묻은 DNA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검사소에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은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용의자 체포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een in contact with the victim's family. They are very aware of where the investigation is at. 피해자 김할머니는 지난달 2일 보행기를 이용해 산책에 나섰다가 후진하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 사실까지 확인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고 이후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UCLA 부근의 한 아파트에서는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20대의 백인 남성이라고 합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경찰이 UCLA 부근 아파트에서 여학생을 강제 성추행하고 달아난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용의자가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UCLA 근처 스트라스모어 길에 위치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자고 있던 여학생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잠을 깬 여학생이 놀라서 밀쳐내자 용의자는 아파트를 빠져나와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용의자가 운전하고 달아난 차량은 포드사의 회색 퓨전 세단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경찰국은 갈색 머리의 백인 남성 몽타주를 공개하고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5피트 10인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0대 후반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레이크 차우 LA 경찰국 부국장은 후속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당초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ADP 연구소는 8월의 민간 고용은 시장 예상치인 6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37만 4천 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민간 고용까지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젓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아프간 침공의 계기가 됐던 9.11 테러 20주년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프간 철수 작전에 대한 미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카불 공항 경락고에 방치된 미군 헬기. 유리는 부서졌고 프로펠러도 주저앉았습니다. 계기판과 타이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군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면서 탈레반이 쓰지 못하도록 무기들을 망가뜨린 겁니다. 카불 공항은 미군이 남겨놓은 장비로 중무장한 탈레반이 장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인은 현재 100에서 200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밖에 나갈 수조차 없고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What is next for us? We just smell the death. I'm afraid to let them go out or myself to go out. 바이든 대통령은 철수가 더 빨랐더라도 혼란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철군 작전은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I refuse to continue a war that was no longer in the service of the vital national interest of our people. It's time to end the war in Afghanistan.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world is changing. We'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 We're dealing with the challenges on multiple fronts with Russia. 아프간전은 20년이 지나 끝났지만 탈레반 정권은 예전처럼 부활했습니다. 9.11 20주년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운 것이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샌디에고 부근에서 정례 비행을 하던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해군 장병 5명이 실종됐습니다.
미 해군은 에이브램 링컨 항공모함에 배속된 헬기 한 대가 오늘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지점은 샌디에고에서 60해리 가량 떨어진 해상입니다. 해군 제3함대는 추락 지점에서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곽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언론중재법 관련 서한입니다. 발신인은 인권과 법률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입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지난 주말 우리 외교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허위정보 금지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순 없다며 이런 취지를 담은 국제인권규약에 맞춰 현재 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언론인에게 취재원 누설을 강요할 수 있고 최대 5배의 과도한 손해배상 규모는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서한들이 60일 후에 공개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48시간 후에 공개를 한 것이고 그만큼 이제 이 문제가 중대하고 또 이제 그 시급한 문제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 활동이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면서 국제사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칸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서한은 외교부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에도 전달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글렌데일 통합교육부도 교사와 직원 등 모두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시켰습니다. 또 한인 부부가 한인 가정상담소에 지난해에 이어 큰돈을 쾌척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부가 전 직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까지 소속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위해 이우혁, 이혜정 씨 부부가 3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인들을 위해 10만 달러를 쾌척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학교 내 신입생 신고식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교내 신고식 근절을 위해 뉴저지 내 모든 공사립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등에서 음주나 마약 강요,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선언했습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장 후보의 선거 공탁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선관위는 현 3만 달러인 후보 공탁금을 5만 달러로 올리고 현재 200명 이상인 추천인의 수를 150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출마 후보가 실격하거나 자진 사퇴, 낙선했을 때도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주에서 올해 말까지 맛조개 채취가 허용됩니다. 주 어생 야생국은 롱비치와 트윈하버, 몽록스 등 지역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62일 동안 최대 20개까지 채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은 잠정적으로 독극물 검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예계 배우에는 자본의 사슬이 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감찰 기구까지 연예계를 압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앞둔 시점,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입니다.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국 인기 배우 정수왕이 올린 사과문입니다. 자신의 팬들뿐 아니라 국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수왕에게는 탈세 혐의로 530억 여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의 사과와 연예계 퇴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의 사진 촬영, 노래 앨범 부정 판매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유명 배우 자오웨이는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인데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퇴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당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연예계 혼란의 배후에 있는 자본의 사슬을 끊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당국의 제재는 팬클럽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팬클럽 대화창 5,700여 개를 폐쇄했고 계정 7,000여 개에 대해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무질서한 팬덤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건데 지난 2016년 타이완 깃발을 흔들어 중국 네티즌의 미움을 샀던 그룹 트와이스의 타이완 출신 멤버 쯔유의 팬클럽 계정에도 2주 안에 명칭을 바꾸라고 통보했습니다. 팬클럽 이름에서 클럽 모임을 뜻하는 바라는 글자를 빼라는 건데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整治乱象传递的也是一种导向，回归理性，回归法治，回归秩序，回归正常。 중국 매체들은 팬덤 문화가 외국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단속 이유를 밝혔지만 당국의 통제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백신이 부족한 한국 정부는 루마니아에서 화이자 백신 150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승현 기자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105만 3천 회분, 모더나 백신은 45만 회분입니다. 오늘과 오는 8일 두 차례에 걸쳐 들어오는데 화이자 백신은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사들였고 유효기간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우리가 루마니아에 의료 물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물량별로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양합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대로 18세에서 49세 예방접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신의 추가 공급으로 접종 계획에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들어올 모더나 백신이 일본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스페인 업체 제품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회사는 같지만 제조 번호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 측이 이번 주말까지 보내기로 한 600만 회분의 도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접종 계획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수급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할 물량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무료 변론에 대한 논란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보도의 한세영 기자입니다. 선두주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 무료 변론 논란이 토론회를 달궜습니다.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세요. 이재명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50만 원 또는 60만 원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소득 대체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정기적이거나 고정적이나 이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것도 언젠가는 직업이 정말 사라지는 시대에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공약 실효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공급 가격은 낮추지 않고 그 대출을 갚는 상환 기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주택을 살 수 있고 또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공공주택의 비율이 우리가 9% 정도인데 대폭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싸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당내 경쟁자 대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성토에 시간을 할애한 후보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사퇴를 해놓고 오히려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도 좀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흘 뒤 첫 개표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낙연 후보는 바닥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며 역전을, 다른 후보들도 반전 드라마를 기대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간에는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이름이 자주 거론됐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발단은 홍준표 후보의 SNS였습니다. 홍 후보가 영아 성폭행 살해범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형시키겠다고 쓴 데 대해 윤석열 후보가 인권 탄압으로 비판받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끌어왔습니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홍 후보는 현 정권에서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윤 후보야말로 두테르테 하수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그 두테르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윤석열, 유승민 후보 간에는 청년 원가주택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승민 캠프가 건축 원가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공약은 30년 동안 2천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때렸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는 원가 3억 원인 아파트 30만 호 공급에 90조 원이면 된다며 산수를 틀린 거냐고 받아쳤습니다. 후보 간 다툼이 커지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 즉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자를 배제할지를 놓고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우길기 문양, 이 문양이 그려진 벽화, 우리 모두가 단호히 배격하는 이유, 제국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또 무력으로 침략하고 지배하는 패권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길기 깃발 아래 얼마나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무참하게 희생당했습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길기 벽화를 매일 마주하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립교육의 현장이 우길기로 오염됐어야 되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로비까지 펼쳤습니다. 이제 우길기는 삭제됩니다. 대신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징 벽화가 다시 태어납니다. 3년 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